남해군에서 살아가는 낭만적인 일상과 그 속에서 얻은 영감을 전합니다. 네, 남해 FM 낭만 배달부 유로. 오늘은 우리 남해군 남해읍에서 혼자서 지지고 볶고 맛있는 음식을 저희들에게 만들어 주셨던 우리 글로이 이탈리안 레스토랑 대표 오너 셰프님이신 네, 이 혜정님 오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네.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 해주셨는데 남해읍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한 이혜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약간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처음부터 약간 좀 저는 슬픈데 저희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며칠부로 이제 운영을 종료하게 됐죠? 원래는 24일이라고 공지를 했지만 네.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네. 지난주 토요일 네. 그러면은 저희 그때 며칠이었지? 22? 네. 네, 아니, 아무튼 그쯤으로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네. 그치 이제 맺게 되셨는데 저도 너무 아쉬워서 그날 끝날 맞아요. 수도 있다 그래서 점심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그랬던 맞아요. 곳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것 같은데요. 우리 또 운영했던 이야기들도 좀 나눠보고 해보고 싶어서 제가 또 이렇게 간곡히 요청을 드려서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뵙기는 했었지만 막 그렇게 저희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오시기 전에는 혹시 남해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고향은 원래 울산이고 음.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서울 갔어요. 서울에서 쭉 요리를 했어요. 계속. 네. 다른 방향을 틀지 않고. 원래부터 요리를 전공을 하셨어요? 요리 전공하고 영양학과를 갔는데 네. 영양사 실습을 갔는데 저랑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냥 회사 생활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다시 그냥 어쨌든 졸업은 해야 하니까 졸업은 하고 바로 서울로 갔어요. 그냥 난 서울 갈게 이렇게 하고 부모님께는. 와. 그냥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이제 일을 하고 싶으셔서? 근데 시골 울산이 광역시긴 하지만 네. 작거든요. 네. 작고 뭐 문화생활 이런 것도 많이 누릴 수 없는 곳이다 보니 그냥 무턱대고 갔어요. 서울 가서 이력서 그냥 막 몇 개 써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컴퓨터 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네네. 종이로 열심히 써가지고 몇 개 주머니 넣어서 그냥 그때는 한창 가로수길이 인기였던 때여서 그 가로수길을 갔어요. 그냥 무작정 가서 그냥 아무 가게 좀 좋아 보이는 가게 가가지고 저 좀 일 좀 써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알바 이런 걸 보거나 잡코리아를 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네. 그때 이제 또 다시 이력서를 쓰고 거기다 이제 컴퓨터로 그땐 컴퓨터로. 근데 그때도 컴퓨터 이렇게 하는 걸 잘 몰라가지고 그때도 종이를 써서 갔죠. 처음 만난 셰프가 이 애는 뽑아야 한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종이 써서 오는 애 없다. 그러니까 얘기만 들었어요. 무슨 나랑 같은 나보다 어린 세대를 알고 있는데 종이를 써가지고 이 열정이면 써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경험이 하나도 오히려, 없다 보니까 반대도 많았는데 그냥 그럴수록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반대라면 가족분들이요? 아니요. 아니면? 그 직장 동료들이. 네네. 왜냐면은 일을 사람을 쓰는 거는 본인들이 편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그쵸. 팀워크가 잘 맞아야 되는데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오니까 너무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잖아요. 네, 식당 일을 안 해보셨으니까. 근데 이게 교육도 아니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 직업인데 가르치면서 뭔가를 일을 시키려니 하기가. 너무 힘드셨겠죠. 그것도 너무 이해가 가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많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지 않으려고. 막 우리가 드라마 예전에 막 파스타 이런 거 봤을 때 네네네. 그쵸 그런 느낌 뭔가 상상되긴 하는데 그런 느낌인가요? 막 그쵸 그 시간이 너무 또 음식은 촉박한 맞아요. 일이다 보니까 진짜 바쁜 매장은 진짜 그렇게 올라와요, 비리. 그렇게 그냥 계속. 와. 처음에 뭐부터 하셨는지 기억나요? 저는 원래 보통 요리사들 대부분은 저는 이제 일단 코스 요리를 하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었어가지고 막내들은 보통 옛날에야 뭐 설거지지만 요즘엔 그런 건 안 하고 콜드파트
어떤 콜 콜드? 파트. 응. 안티나 뭐 샐러드나 아. 요런 쪽. 그런 안티? 쪽은. 이게 전체 안티 요리 같은? 네, 전체 요리. 네. 그거 먼저 시작했죠. 불을 다루지 않는 네. 최대한 불을 안 다루는. 그거부터 시작하셨. 그리고 칼질도 학교에서 배운 거랑은 완전 다르니까 그래요? 칼질도 엄청 혼나고 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 궁금하다. 그러니까 보통 학교는 그렇게 알려주긴 하지만은 판매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습이기 때문에 그냥 그 시간이 지나면 끝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계속 해야 되니까 식재료를 잘 썰어야 해요. 왜냐하면 어. 보관을 해야 되니까 썬 야채를. 근데 냅다 찍어버리면 네. 야채가 상처가 나는 거죠. 썰리는 게 아니고. 아. 그런 거부터 혼나죠. 그 옛날에는 그 초반에는 파슬리를 썰어라 이랬는데 거의 다지고 있었거든요. 네. 막 진물 다 나오고 막. 아. 뿌듯 이렇게 했는데 엄청 다 갖다 버리라고. 오.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서나 당겨서 썰어야 하는데 그걸 몰라서 이제 네. 그때부터 그냥 계속 이래서 혼나고 저래서 혼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부딪히면서 배우셨네요. 네, 맞아요.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이력서 손으로 써가셔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하시니까 어떠셨어요? 요리의 매력이 궁금하다라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요리의 매력. 네. 저는 일단 피드백이 가장 빠른 일인 것 같아요. 음식이 나가자마자 반응이 바로 오잖아요. 네. 보통 한 입만 딱 먹어보면. 표정만 봐도 알고 멀리 숨어서 손님들 표정만 봐도 알고 네. 이렇게 뭐 이라든지 뭐 이런 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식사를 다 하고 갔을 때 남아있는 접시, 네. 접시에 음식이 남아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네. 이런 걸로 피드백이 너무 빠르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정말 좋았던 것 같고 또 무궁무진하잖아요 요리가. 그냥 내가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는 게 요리라서 그 다양함이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게 요리 매력? 약간 전에 인터뷰했던 그 지족의 피자 사장님도 그 샤키테리 전문점 하시는 분도 그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접시를 딱 받아들었을 때 그 느낌. 깨끗한 맞아요. 접시를 받아들었을 때 그 느낌. 맞아요. 그리고 아니면 또 남아있을 때 왜 이럴까 맞아요. 하는 느낌. 그게 사실 맞아요. 계속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네, 그런 걸 좀 즐기시는 것 같아요. 저요? 저는 진짜 어제 초반에는 강하시다. 남은 거 먹어도 봤어요. 네, 솔직히 그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는 거. 정말 솔직히 뭐 가족이나 뭐 친구가 먹다 남은 것도 먹기 힘든데 네. 너무 궁금하니까 이 사람 왜 남겼지? 그래서 먹어보고 내 입에 맛있는데 이렇게 해서 좀 안심된다기보다 맛있는데 왜 그랬지? 내 입에만 맛있나? 이런 것도 고민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첫 손님부터 마지막 손님까지 저는 오늘 식사 어떠셨어요? 네. 라고 맛있게 드셨어요?를 한 명도 빠짐없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왔을 때도 항상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게 제가 이탈리아 여행 갔을 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항상 식사를 하고 있으면 오셔가지고 다 모든 게 괜찮아? 뭐 뚜또베네를 물어봐 보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 별로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이 뭐 조금 그렇다면은 맞아요. 뭐 이렇게 더 추가하거나 할 수 있다. 조금 열려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자신의 요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거 있잖아요. 뭐 다 나의 맛에 맞춰 이것도 아니고 네, 그런 손님을 거. 더 뭔가 생각하시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사실 다 입맛이 다르니까 맞아요. 사람이. 약간 요리사들이 그런 고집이 있거든요. 네. 손님 입이 다 다르니까 네. 짜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로 막 화를 낸다던가 이게 뭐가 짜냐부터 네. 시작해서 그러면 딴 데 가라고 이렇게 네. 하는데 저는 그게 좀 별로였거든요. 그 정도는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아시는 그 약간 방법들을 제시해 주셔서 그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 맞긴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했죠, 저는. 이 글로이를 준비하실 때 가장 신경 썼던 점이 있으실까요? 신경 언제 썼던 우리 부분. 오픈했죠, 여기가? 21년도에. 21년도 남해군에 오셨단 말이에요, 맞아. 네.
그렇게 서울에서 생활하시다가 어떻게 된 일이죠? 20년에 왔나? 21년. 어. 네, 그 왔을 때 일단, 오게 된 네. 계기는 원래는 해외에서 요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이제 좀 더 부딪히고 싶은 거죠. 이제 음. 서울은 좁다 뭐 이런 생각.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내가 하는 음식에 원래 그거를 원래 그 고향인 셰프 밑에서 한번 배워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외국은 어떨까? 좀 어쨌든 우리나라랑 다른 문화니까 궁금해서 우리나라에 좋은 제도인 워킹홀리데이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신청을 했어요. 네. 돈을 막 넣고 비자를 막 취득을 했어요. 네. 비행기표도 끊고 완벽했어요. 어떤 나라? 집도 다 정리하고 호주? 호주. 네. 저는 약간 파스타를 하긴 하지만 처음에 콜드 샐러드 이런 쪽을 했어서 네. 브런치 쪽도 되게 좋았거든요. 네.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멜버른이 그쪽이 그쵸. 엄청 네네. 유명하고 잘하니까 글로 가서 한번 배워봐야겠다. 이래서 서울 집도 다 정리하고 이제 딱 비행기표 있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코로나 터져버렸네요. 그리고 강제 취소를 다 당하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비자는 1년이니까 1년 안에 가면 되지 이렇게 하고 이제 부모님이 그때 기촌을 하셨거든요. 남해 네. 와서 있었어요. 네. 도저히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자도 이제 돈은 돈대로 다 냈지만 네. 안 가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없어졌어요. 그냥 비자도 날라가고 네. 그냥 기회가 날라간 거죠. 그것도 그게 나이가 제한이 있는데 그게 제 마지막 기회의 네. 날이었고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끝나고 그래갖고 좀 우울했어요. 그럴 수가. 네, 근데 제 성격이 약간 우울하고 막 처져있고 이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좀 더 막 발악하고 막 아니 질 수 없지 이렇게 하는 성격이라서 네. 이제 그때부터 내가 여기 왔으니까 여기 며칠 지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남해가. 그리고 보니까 생각보다 파스타집 많지도 않고 내가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은 기분? 네. 그래서 이제 막 알아봤죠. 근데 그때는 이제 읍으로 온 계기는 사실은 남해를 잘 몰랐기도 했고 그냥 관광지보다는 네. 제 손님이 갖고 싶었어요. 저의 단골 손님. 그러면은 어쨌든 뭐 회사도 있고 주민들 사는 읍이 제일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서 하게 된 것 같아요. 자기 손님을 만들고 싶으셨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래서 읍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보통 오시는 분들이 이제 주거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점심 때는 확실히 회사분들, 공무원분들이나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은행 직원분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이 남은 특색 있는 또 곳이다 보니까 그쵸, 딱 관광지가 있고 여기는 읍은 좀 이제 사시는 분들이 많은 맞아요. 건데 몰랐지만 아무튼 자기 손님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이렇게. 근데 관광객분들도 좀 오시고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어떠세요? 확실히 그래도 주거 하시는 분들이 비중이 높았어요? 그게 많기도 하고 관광객분들이 오면 전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 에센스를 하지만 초반에는 해야 하나 싶어서 이제 태그를 했어요. 네. 샵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는 이 뭔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저는 이제 만들어진 내 손님한테만 집중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아예 그런 홍보를 하지 않았어요. 뭐 보통 샵 남의 맛집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안 했거든요. 안 하고 그냥 알 사람만 알고 그냥 어차피 혼자 하다 보니까 혼자 할 만큼만 해야지 괜히 또 그렇게 했다가는 이도 저도 아닐 것 같아서 근데도 어떻게 알고 오신 건지 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신기해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어떻게 알고 왔어요? 이러니까 남의 맛집 치니까 나오던데요? 이렇게 했는데 아마 뭐 다른 분들이 블로그를 써주시거나 뭐 몇 개 없지만서도 그런 걸 보고 오셨나 봐요. 이거 여쭤보려고 하긴 했는데 그러면 가게를 알리기 위해 하셨던 일이 그냥 그것도 처음에는 초반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좀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운이 좋은 편인데 그 손님으로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신문 기자님이셨어요. 신문 기자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신문에 한 켠에 쓰고 싶은데 인터뷰를 해줄 수 있냐 네. 하셔가지고 그냥 고민이 됐죠. 근데 너무 저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신문에 제가 실리는 게. 방송이면 더 고민을 했겠지만 신문은 뭔가 좀 더 낭만적인 거죠. 근데 그러고 한편으로는 뭐 다들 그러잖아요. 방송 타면 손님 줄을 서고 그러는데 신문이니까 뭐 그럴 일도 없고 내 추억이고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어요. 네. 근데 저는 남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문을 많이 보는지 몰랐어요. 그다음 그 신문이 나오고 그다음부터 막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막 지팡이를 짚고 오시고 막 너무 많은 분들 오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되게 초창기에 네, 가게 이름의 뜻에 네. 그 남녀노소란 뜻인데 진짜 어쨌든 그걸 이룬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 음식이. 네. 와. 그러면서 조금 더 빨리 알려졌던 것 같아요. 네. 와. 그분은 그냥 원래 그 기자님은 그냥 오신 거예요? 그냥 네, 우연히? 네, 그냥 파스타 드시러 몇 번 오셨던 분. 네. 네. 그래서 그냥 한 번씩 자주 뵀으니까 이제 웃으면서 인사하는 사이였는데 네. 그렇게 또 써주신 바도 제가 의도한 바를 너무 잘 캐치하셔서 네. 너무 잘 써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받은 날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 내 마음이 여기 다 들어가 있네. 너무 좋다. 와.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있을 줄 몰랐어요. 혹시 어떤 내용이 마음에 되게 와닿으셨는지? 제가 요리를 하게 된 이유, 네. 그 다음에 그 마음 같은 거, 그 내 진심 같은 거를 너무 잘 써주셨어요. 글로써. 그래서 네. 그게 너무 좋았어요. 어떤 진심이신지 여기서도 저요? 남겨주시면 안 네, 될까요? 그럴게요. 제가 그 신문도 찾아보고 싶네요. 네. 신문도 제가 네. 보여드릴게요. 네, 네. 네, 보관해 놓은. 근데 그 진심이 저는 그냥 욕심인데 네. 모두가 진짜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였어요. 음. 그래서 정말 불만을 가진 손님, 그러니까 가져지는 손님에게는 음식값을 안 받을 자신도 있었고, 아니면 다음에 꼭 다시 찾아주시면 그때 원하셨던 입맛대로 해드릴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찾아와 줬으면 좋겠는? 그리고 저의 이 친절함이 가식이 아닌 정말 진심임을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게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음식이 물론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돈을 벌려고 하는 건 맞지만 그랬으면 제가 좀 더 막 일하는 분들을 어떻게든 월급을 더 많이 줘서라도 많이 네. 쓰고 막 확장을 하고 했겠죠? 네, 그것도 질문에 있거든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에.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제가 제가 했어야 했어요. 그냥 그래야지 알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모든 음식 간을 다 보거든요. 네. 근데 또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아무리 레시피가 있어도 그때그때 불의 조절이나 식재료에서 나오는 수분의 양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제 안심하려고 항상 간을 다 보고 했는데 누군가에게 그걸 맡기면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걸 또 강요를 하다 보면 트러블이 될 것 같고 네. 그럴 바엔 그냥 내가 하고 말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 진심. 근데 그렇게 해서는 돈이 사실 많이 벌리진 않잖아요. 공장화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요리가 좋아서 하는 거다라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돈 벌면 좋지만 그래도 내가 한 음식을 사람들이 알고 행복했으면 좋겠는 마음.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샵 해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으시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만큼을 이제 본인이 정한 다음에 이분들은 최대한 만족시켜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떻게든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늘려가는 또 그런 방향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좀 최대한 나에게 온 손님들에게 최대한의 행복 만족감을 드리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지지고 볶는 가게가 네, 되었습니다. 되었네요. 근데 아무래도 힘드셨던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또 다 귀촌하셨지만 모르셨던 곳이고 또 막 사셨던 곳과 좀 다른 특성이 있는 도시 이제 군이잖아요. 저희 남해군이. 네. 남해군에서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은 없으세요?
확실히 인력? 일하시는, 그러니까 워낙 청년들이 많지 않기도 하고, 대부분 여기서 계신 분들은 직장이 있어서 있는 분들이고, 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여기에 직장을 정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일하실 분이 없는 거. 그게 좀 힘든 부분이었는데, 네. 그럼에도 저는 다행히 네. 일해준 친구들이 오래 해줬어요. 오래 해줘서 그게 너무 좋았고, 네. 이제 주변에 서빙, 다른 홀 하시는 분들. 네.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어떻게 이렇게 항상 아르바이트생이 있냐고 소개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할 정도면 이제 다른 분들도 다 어려움이 있으셨겠죠? 네. 그런 부분이. 네. 근데 그래도 이게 피치모텔 사장이 그만두게 됐을 때나 아니면 약간 갑자기 그만두게 되는 친구들이 잘은 없었지만 있게 됐을 때 그 며칠을 바로 못 구할 때 그게 조급함이 있었어요. 음식하기가 바쁜데 그때 이제 뭐 홀까지 나가고 하면 저는 힘든 거는 괜찮거든요. 어차피 그럴 각오를 했으니까. 근데 그 손님들의 그 정해진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은 거. 그래서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 없는 거. 네. 일할 사람이 없는 거. 제가 예전에 그 SNS로 한번 되게 그 시기였던 것 같긴 해요. 중간에 살짝 빌 때였나? 뭐 이렇게 점심 때만 살짝 도와주실 분을 구하셨는데 가고 싶더라고요. 아, 정말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되게 또 잘해드린다고 막 이렇게 써져 맞아.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르바이트 친구분들은 다 살쪄서 나갔어요. 막 저를 원망하고 막 살 때문에 살이 쪘다면서. 근데 저는 그게 좋았어요. 네. 그냥 제가 그것도 서러움 있었던 거죠. 저 이 아. 서울에서 할 때 그 서울 생활이 팍팍하잖아요. 네. 그래서 잘 먹기라도 해야 되는데 먹는 걸로도 좀 서러움이 있었어서 내가 나중에 사장이 된다면, 그때 너무 막연했지만 사장이 된다면 나는 우리 일하는 직원들 배는 안 골아 해. 내가 성질은 부려도 배는 부르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맛있는 거 먹는 게 사실 인생에서 엄청 큰 행복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이거를 조금만 소홀해져 버리면 다른 것들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배만 맛있게 불러도 사실 맞아요. 오늘 되게 행복한 하루였다가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특히 좋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자기가 인식은 못해도 맛있는 걸 먹고 뭔가 행복한 식사를 한 날은 맞아요. 더 다른 시간들도 행복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일을 해볼까 나도 그랬다면 진짜 진심으로 생각했었어요. 제가 여기 작업실 있을 때여가지고 잠깐만 와서 그랬을 정도로 이 공간에 오면 또 기분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또 우리 회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불러드려야 되지? 네, 우리 혜정님의 어떤 그런 에너지 같은 게 느껴지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되게 좋았던 게 이제 남해가 어쨌든 식재료들이 좀 제철 메뉴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걸 활용해서 메뉴를 고정 메뉴도 있지만 그때그때 약간 신메뉴 같은 게 나오는 게 좋았거든요. 그런 건 이제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이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분들에게 또 새로운 걸 해주시는 거니까 이런 메뉴를 개발을 좀 많이 하셨는데 네. 이건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 메뉴 개발을 예전부터 좋아했고 서울 살 때도 어쨌든 코스 요리를 하다 보니 주기적으로 그거를 바꿔야 되는 일이 많아요. 네. 뭐 그리고 특별한 날에 외식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럼 그때 특별한 메뉴 많이 많이 먹잖아요. 그게 좀 영향도 있었고 제가 이제 서울에는 큰 서점이 많다 보니 네. 요리 잡지가 많아요. 매월 나오는. 그게 정말 재밌는 거예요. 네. 그거 이제 매월 식재료를 이용한 음식, 뭐 식재료의 뭐 영양, 성분 뭐 이런 걸 나오는 그런 거 보는 게 너무 재밌고 제가 시장 가는 것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메뉴 개발을 할 때 일단 기본 바탕이 깔려 있잖아요. 잡지로 많이 지식을 쌓아놨고 또 공교롭게도 여기 시장이 바로 옆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5일장에 무조건 가고 어... 메뉴 개발할 때도 한 일주일에 한 3-4번은 무조건 가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게 뭐가 나오나? 그리고 이게 식재료가 뭐 3개월 동안 계절별로 나오는 식재료도 있지만 막 3주 동안 네. 정말 짧게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시장을 안 가면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때 이제 보고 이제 거기 파시는 할머니 분들한테 물어보죠. 이게 얼마 정도까지 나오냐. 네. 그러면 얼마까지 나온다 이러면 그러면은 약간 특별 메뉴처럼 스페셜하게 한 3주 동안 팔아봐야겠다.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거기에 대한 궁합 같은 건 지시 그 잡지 속에서 봤던 거죠. 네. 뭐 이거랑 이거랑은 잘 어울리고 저건 잘 어울린다. 이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 순간에 이렇게 캐치를 하고 또 혹시나 지금 가게에서 판매하는 거랑 중복되는 게 있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막 홍가리비 파스타? 네, 너무 그죠. 좋아했거든요. 홍가리비 나올 때. 맞아요. 그것도 짧게 나오다 네. 보니까 맞아요. 그 달달한 가리비랑 그 바질이었나요? 맞아요, 바질 페스토. 너무 잘 어울렸어요. 네, 그것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조개는 와사비 찍어 먹는데 네. 근데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니까 와사비는 좀 그렇고 초록 비슷한, 색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초록 색깔 찍어 먹을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질 페스토가 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연관시켰던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의외로 우리나라가 되게 다양한 요리를 즐기지만 의외로 입맛이 보수적이라는 얘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는 거에다가 약간의 변주를 좋아한대요. 약간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뭔가 뭐라 해야 될까, 야심차게 했는데 반응이 조금 뜨뜻미지근했던 적도 있나요? 있었어요. 그건 너무 속상했는데 진짜 오랫동안 준비한 거였어요. 네네. 근데 제가 여기에 파스타 완전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아닌 게 함박스테이크를 네, 같이 함박이에요. 팔았는데 그것도 이유가 파스타 면 같은 것도 더 익혀달라면 더 익혀드릴 수 있지만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익혀달라는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면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엄청 좋아하니까 밥 메뉴 그리고 고기 되게 좋아하니까 어떻게 하면 약간 양식스럽게 할 수 있지? 이 생각으로 해서 함박스테이크를 했는데 네. 그건 너무 반응이 좋았는데 약간 또 다른 스타일의 함박스테이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약간 좀 느끼하게 가볼까? 진짜 해장 메뉴처럼 네. 좀 느끼하게 해볼까? 해서 그럼 크림 소스를 써야지. 근데 또 너무 느끼하면 안 되니까 할라피뇨를 다져서 매콤하게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메뉴가 있었어요. 네. 제가 먹었는데 완벽한 거예요. 주변 지인들 먹었는데 너무 맛있대요. 근데 그 지인들마저도 네. 오면은 그거를 시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때 맛있다고 했는데 왜 안 시켜?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은 근데 밥 느낌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커피랑 뭔가 브런치 같아. 아니 뭐 안주 이런 느낌? 뭔가 이게 뭐 점심이나 저녁에 밥으로 먹는 느낌은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왜냐면 밥 대신에 또 빵이 들어갔거든요. 그거는. 네. 그래서 대실패했어. 한 2주? 2주 잠깐 나왔다가 닫았는데 그 이후로 찾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찾을 법도 한데 그래서 좀 혼자서 흑역사를 조금 쓰셨네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거는. 재밌습니다. 그렇게 또 이제 흑역사를 쓰셨군요. 속상했어요, 너무너무. 그때 썼던 한박이 몇 개인데. 그 메뉴 중에서 뭐 아까 뭐 함박도 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메뉴가 있는데 우리 혜정님이 가장 애정했던 메뉴는 뭐예요? 저는 고기보다 해산물 파인데 겨울에 잠깐 나오는 메뉴 중에 굴톳 파스타가 있어요. 나 저 그거 되게 좋아해요. 맞죠? 네. 너무너무 좋아해요. 굴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세요. 정말. 네, 너무. 막 속도 좋고 따글따글따글 끓는 소리가 계속 들려. 노래 소리보다. 근데 그게 두 가지를 했었어요. 한 해에는 굴톳 오일을 했었고 한 해에는 굴톳 크림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오일을 원래 좋아하는데 네. 그거는 크림이 크림 너무 정말 맛있는 맛있어. 거예요.
맞아. 그게 또 안에 배추를 넣었더니 네네네. 그 단맛도 너무 좋았고 네. 설탕 이런 걸 아예 안 쓴 건데도 불구하고 그 감칠맛이 너무 좋았거든요. 맞아. 전 그거 굴이랑 크림이랑 그 톳이랑 배추랑 진짜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올 때마다 그거 먹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올 때마다. 맞아. 아.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퓨전인데 네. 어쨌든 기본 바탕은 파스타고 너무 남해스럽잖아요. 네. 남해 대표 식재료는 아니지만 어쨌든 섬이고 바닷가에서 날 법한 식재료를 이용한 거니까 저는 그게 진짜 맛있었어요. 네, 진짜 맛있었어요. 약간 호불호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쵸. 네. 굴도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좋아하는. 맞아요. 아 맞습니다. 아,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이 약간 저의 어떤 추억과도 이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공간이 그쵸 가지고 있는 힘인데 아 되게 힘드셨던 점도 있지만 재미있게 이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혼자 하시면서 체력 관리 요리는 힘든 일이라는 좀 인식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파스타 드라마 때문인가? 막 500원짜리 동전 넣어가지고 막 맞아요, 이런 맞아요. 진짜 근데 해요. 어. 동전은 아니고 네. 소금 넣어서 해요. 아. 소금은 뜨거운 불에서 볶아도 더 좋으니까 쓸 수 있는 식재료니까 그걸 연습해요. 그 두 개를 이렇게 한 손에 이렇게 한 손에 하나씩 해가지고 두 개는 약간 부담한 것 같아요. 좀 오바스러움 있는 것 같고 하나하나 잘했으면 좋겠고 다들. 그러니까 좀 힘드신 체력 관리하는 게 힘드셨을 체력 것 관리. 같아요. 네, 어떻게 하셨는지 또 쉬는 날에는 뭐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체력 관리는 저는 운동을 원래도 좋아했고 그냥 제 머릿속에 그냥 이제 막 주변에 나이가 조금 있으신 언니 셰프들이 네가 지금 젊어서 그러지 나이 들면 네 맘대로 안 돼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게 정말 듣기 싫은 거예요. 나이로 뭔가를 그렇게 해버리는 게. 그래서 내가 보란 듯이 체력을 길러서 내가 그 나이에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하면서 운동을 했어요. 근데 운동을 어떻게 했냐면 일단 오전에 여기 뒤에 산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 한 40분? 3, 40분? 공황산? 네. 네. 거기를 아침에 오. 갔다 와서 오픈을 해요. 와. 오픈을 하고 마치고 뭐 어떤 날에는 정말 바쁘면 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일단 다 놔두고 필라테스 수업을 가요. 그래서 1시간 필라테스 수업을 하고 근데 그건 약간 재활 목적이었어요. 이게 어깨랑 목이 너무 안 좋아서 네. 그걸 하고 쉬는 날에는 바르기를 혼자서 그러니까 우와. 사람을 너무 많이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냥 쉬는 날만큼은 그냥 혼자 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바르기를 정말 많이 갔어요. 그게 저한테 너무 힐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근육을 키우자 그래야 체력이 생길 거고 그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너무 자만했죠. 너무 몸을 일도 많이 하는데 네. 보통 9시, 10시에 출근을 하면 초반에는 식기세척기가 없었어요. 네. 저는 이제 또 식기세척기에 대한 편견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손으로 다 세척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하면 어떤 날은 새벽 1시에 갈 때도 있었어요. 초반에는 계속 그랬거든요. 네. 그러고 갑자기 몸 입장에서는 일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운동도 해. 너무 몸을 많이 써서 대상포진에 걸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거 좀 많이 내가 오버했구나. 그러면서 좀 이 운동을 좀 덜 하게 됐고 식기세척기도 드리고 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조금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좀 내가 보란 듯이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못 지켜서 너무 속상했는데 어쨌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구나. 나이는 20대처럼 할 수 없구나. 20대 때는 맞아요. 회식하고 술 먹고 집에 가도 맞아. 잠 안 자고 다시 출근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렇더라고요. 평일에 술 못 마시겠더라고요. 맞죠. 다음날 일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죽겠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다 어른들의 말이 틀린 말이 맞고 없다. 어쨌든 그렇게 체력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운동으로. 쉬는 날에는 그럼 주로 이제 바랫길을 걸으셨다. 네. 좋아하는 길 있으세요? 저는 추천해주고 싶은 길? 한번 봐도 되나요? 네네. 바랫길? 뭐 여러? 저는 네. 그 길을 정말 좋아해요. 앵강 숲
숲에서부터 숲에서. 다랭이 마을 가는 코스. 너무 가봐야지. 예뻐요. 그래요? 네, 정말 예뻤어요. 언제가 좋아요? 여기는? 저는 가을에 갔어요. 가을. 네, 근데 여기는 어쨌든 그 바닷길 자체가 여름에는 하면 안 되고 너무 더워서 혹시 위험할 수도 있고 네. 겨울에는 또 막 숲길을 가니까는 저는 멧돼지 본 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서? 겨울에도 아니요, 그때는 같이 간 친구라서 좀 있었어요. 다행이었는데 네. 그래서 좀 겨울에도 위험하고 그냥 봄이나 가을, 봄, 가을. 네, 봄, 가을에 음. 정말 추천해요. 네, 가봐야겠다. 여기 인간숲에서 다랭이 마을입니다. 꽤 길지만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전에 여쭤본 것도 아닌데 네. 감사히 알려주셔서 하고 이제 다랭이 마을에서 막걸리랑 파주 탁 먹으면 되잖아요. 거기 뷰도 너무 네, 좋잖아요. 맞네.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한데 이렇게 이탈리아는 하시지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원래는 진짜 파스타였어요. 아, 파스타를 정말 좋아했는데 네. 이걸 하다 보니까 파스타를 못 먹겠는 거예요. 왜요? 제가 한 그릇 먹어버리면 한 그릇을 못 팔아서. 아. 근데 가끔 솔드아웃 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내가 아까 그거 안 먹었으면 온 손님 안 보낼 수도 있었는데 내가 먹어버린 바람에 저 손님이 왔다가 헛걸음했네? 이게 조금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파스타를 정말 좋아했는데 점점 안 먹다 버릇하니까 또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정말 좋아진 거는 샌드위치. 샌드위치 거의 365일 중에 한 300일은 먹는 것 같아요. 한 끼로는 네, 꼭? 무조건. 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만든 것도 먹고 시간이 안 되면 이제 파는 것도 먹고. 저도 샌드위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샌드위치 가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 얘기 진짜 많았는데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읍에. 그래서 또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아이, 놀러 오시면 해드릴게요.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해드릴게요. 그거 못 가야겠네요. 네. 샌드위치, 샐러드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아삭아삭하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 또 다양한 변주가 맞아요. 가능하잖아요. 그러시구나. 샌드위치를 좋아하시는구나. 샌드위치 정말 좋아해요. 네, 꼭 열어주시면 좋겠긴 한데. 샌드위치 그러면 집에서 댁에서 만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맛있는 거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노하우. 네. 뭐 노하우도 좋고 요렇게 넣어서 먹으면 맛있다. 이런 거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이건 개인적인 사심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요새 막 오이 샌드위치 많이 유행해가지고 막 아. 크림치즈 발라서 오이 넣는 것도 맞아요. 있고 뭐 오픈 샌드위치도 있고 뭐 이렇게 넣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지만 최근에 알게 됐고 최근에 유행한 건데 네. 차지키 소스라고 아시나요? 차지키요? 네. 아니요. 그게 차지키? 그릭 요거트에 네. 오이를 갈아요. 그러니까 오이를 일단 먼저 갈아서 네. 물기를 짜요. 그러면은 오이 간 애가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그릭 요거트에 넣고 네. 레몬즙을 넣고 네. 소금후추 오일 간을 해서 하면 훌륭한 드레싱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살이 안 맛있을 찌잖아요. 네. 그 살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빵 양쪽에 가득 발라요. 것 같아요. 가득 발라서 이제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다짐 육 이런 거 뭐 함박이나 이런 거를 파니까 시중에 네. 아니면 떡갈비나 네. 이런 거를 구워서 넣고 네. 그런 거 싫으면은 그냥 진짜 프레시하게 야채나 토마토나 그때 그 유행하는 식재료로 네. 가득 넣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맛있을 것 같아. 차지키. 네, 차지키 소스 차지키 소스. 무조건. 이거 해봐야겠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미트볼 찍어 먹어도 맛있고 그러면은 미트볼 꾸겨 넣어가지고 또 샌드위치 해 먹어도 되니까. 쓰고 있어. 네네. 이거 나온 김에 파스타는 어떻게 맛있게 만들 수 있죠? 파스타는 이게 너무 영업 너무인가요? 그래도 대게사인데 만들어. 어떻게 정말- 만들어도 이렇게는 못 만드니까 우리. 네. 파스타는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네. 주변에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음. 근데 절대로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는 아니고요. 네. 파스타는 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판 소스를 받아서 비벼 먹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맛있으니까. 저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가끔씩 이렇게 프랜차이즈에서 파는 오븐 치즈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네. 급식소 파스타 좋아하고. 근데 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물어보는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잖아요. 근데 확실히 좋은 식재료로
사랑과 정성을 다하며 진짜. 그 부분 너무 어려워. 그래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똑같이 제가 레시피도 알려드려 본 적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거 참 안 돼요라고 당해가지고 불의 세기도 다르고 네. 불을 세게 하는 타이밍과 약하게 하는 타이밍도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아까 마음 얘기하셨는데 그 카모멜 식당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중에 거기서 이제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법이 뭐예요? 이렇게 했는데 원두에다가 이렇게 손을 탁 넣고 뭐 맛있어져라? 뭐 이런 걸 해요. 아, 그런 어떤 마음? 소름. 네. 근데 저 그런 거 진짜 많이 해요. 좀 다들 속된 말로 사이코 아니야? 할 만큼 뭐 이렇게 가지 이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막 야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야 맛있어져라 이런 거 진짜 많이 해요. 전 우와. 진짜 그 영화도 안 봤는데 우와. 그래서 지금 소름 이렇게 한 게 네. 다들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있으니까는 재밌으라 저러겠지라고 하지만 저 혼자 있어도 그렇게 잘 하고 이렇게 피클을 담그고 피클 보면서 맛있어져야 돼 맛있어져야 돼 이렇게 진짜 많이 해요. 우와. 신기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진짜 들어가나 봐요. 진짜로. 그런 무슨 실험도 있었잖아요. 식물도 뭐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뭐 다르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어쨌든 내 마음이 들어가는 거는 확실한 것 같네요. 제 안심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뭔가 그래도 안심되고. 그런 거. 그게 이제 다 마음먹기 달린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내가 이거를 뭔가 맛있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랑 또 맞아요. 그냥 이제 일로서 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음식을 먹었을 때 느끼는 맞아요. 그 느낌도 아 영화 속 주인공이셨구나. 그랬네요. 혼자 영화를 찍었네 여기서. 진짜 카메라만 이제 하면 영화거든요 여기. 아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약간 좀 네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또 다른 어떤 우리 혜정님의 다음 어떤 써내려갈 그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딱 이제 좀 이때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고 이제 그만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 공간이 이렇게 읽어오신 공간이 다른 분들에게 어떤 공간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는지 계속 우리가 마음 얘기해서 이미 많이 네. 들어가긴 했지만 저는 그냥 한 시골에 친절한 사장님이 정성스러운 음식을 내주는 곳. 그냥 딱 그거면 돼요. 맛이 있지 않아도 맛있었다 이 말도 아니고 그냥 그 사장님은 친절하게 열과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정성스럽게 내주더라. 그냥 그걸로 끝. 네, 그거면 돼요 저는. 와, 그러면 성공하신 것 같아요. 친절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 친절함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은 어디서 왔는지 저는 궁금해요. 그냥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냥 문 열고 들어와 준 자체가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전 시간이 진짜 누구에게나 소중하지만 진짜 그 시간 하나를 허투루 쓰는 걸 좀 되게 예민할 만큼 싫어하는데 누구에게나 시간은 소중한데 그 시간을 내서 뭐 여기는 그렇게 음식점이 쭉 있는 것도 아니고 이곳까지 걸음을 해서 온 사람이 와주는 그 자체가 그냥 너무 고마웠어요. 나를 믿고 와주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딱 가게 할 때 다짐했던 거는 인사할 때 꼭 머리 숙여 인사하자였거든요. 그냥 이렇게 고개를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이렇게 안녕하세요가 아닌 정말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자. 그렇게 좀 진짜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해야지. 누구에게나 막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나갈 때 바쁠 때는 또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눈을 마주쳤을 때 그렇게 인사하는 거 나이가 어려도 그거는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또 100이면 100 다 돌아와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인사를 하면 상대도 그렇게 인사하는. 그래서 그냥 항상 고마웠어가지고 친절하게 하고 싶었어요. 고마운 마음. 머리 숙여 인사하자라는 말이 뭔가 마음에 팍 와닿았어요. 네.
앞으로는 혹시 어떤 계획을 하시고 계신지 계획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차동안은 막연하게라도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말을 진짜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SNS의 구구절절 적잖이 좀 너무 투머치인 것 같고 또 안 적잖이 궁금해하시고 섭섭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가끔은 가게가 안 돼서 망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 이거를 언젠가 말하고 싶긴 한데 어떡하지 이런 와중에 이 좋은 기회가 돼서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저는 최근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네. 만약 근데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아기를 너무 이세를 갖고 싶은데 지금이 아니면은 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체력적인 것도 그렇고. 그럼 다들 그럼 가게 하면서 하면 되지. 가게 하면서 애기 가는 사람도 있는데 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혼자 운영을 하고 또 혹시나 입덧이 심하거나 하면 또 갑작스럽게 문 닫는 것도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종료를 하고 다시 열면 열었지. 네. 뭐 이래서 닫아요, 저래서 닫아요 하는 게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힘든 일 이해는 해주시겠지만 그냥 제가 싫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이세를 잘 가져서 잘 낳아서 한 몇 년 기르다가 그 기르는 동안도 물론 육아를 하는데 해보진 않았지만 하는 동안 힘들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만 틈틈이 배워서 네. 시즌2로 여는 게 제 계획이에요. 네. 꼭 다시 하고 싶어요. 이 파스타 음식이 아니어도 네. 또 손님을 마주하는 식당을 하고 싶어요. 가게를 하고 싶어요. 그게 제 앞으로의 계획. 네. 얼른 축복이 찾아와서 네, 또 이제 거의 쉼없이 이렇게 달려오셨으니까 또 이렇게 시즌 1을 종료를 네, 잘 맺으시고 또 바라시는 일이 다 잘 이루어지시길 정말 바랄 거예요. 시즌 2가 얼른 오길. 시즌2가 얼른 오길 바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바라실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되게 바쁘시고 지금 그런 시기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좀 쫄랐어요. 쫄랐어요. 또 이제 이것도 마지막 시즌 1 마지막이지만 저도 이제 이 프로그램이 오늘이 시즌 1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지막을 한번 남겨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 제 욕심이죠. 그래서 이제 좀 청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나와주셔서 또 일에 대한 앞으로의 일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저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잊고 살진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에 남해 왔을 때는 진짜 막 풀도 아름답고 다 모든 게 감사하고 너무 좋았는데 막 지금 막 그런 마음들이 그 잊고 있었던 예쁜 마음들이 많이 살아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감사했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낭만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전하고 저도 이제 좋은 기획이 생기면 저도 이제 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약속드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미리 저도 계획을 해서 낭만 배달을 이만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아름답게 배달을 종료를 하고 또 다른 또 시즌2로 또 찾아오도록 할까요? 원하신다면 또 한번 생각을 같이 또 회장님 시즌2를 기다리면서 얘기도 해보면서 횡설수설하는데 어쨌든 좋은 기회로 또 뵐 수 있기를 바랄 거고요.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남녀노소 좋아하는 우리 이곳을 운영해 주셨던 우리 혜정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 없으실까요? 저요. 그냥 단 하나인 것 같아요. 그동안 찾아주신 분들 진짜 정말 감사하다는 거. 네. 그거. 네. 감사합니다. 네. 눈물 날 것 같아요. 어떡해. 네. 저는 한 번 이걸 가게 정리하면서 한 번도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섭섭하겠다 막
그렇지만 마음에 안 좋지? 이렇게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음. 왜 이렇지? 나 되게 감성적인 사람인데 왜 아무렇지 않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가? 그냥 혼자 이렇게 좋게 그냥 생각하고 말았어요. 네. 실감이 안 났었나 봐요. 오늘 이걸 얘기하면서 하는 동안 계속 뭔가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이제 서운하네요. 잘 보내줍시다. 네. 네, 이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잘 보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럴 줄 몰랐거든요. 저도 이럴 줄 몰랐는데 왜 저러나 이럴 걱정이네. 저도 이럴 줄 몰랐는데 일주일마다 이렇게 매번 하는 게 저도 쉽지는 않았던 게 있었는데 또 막상 끝내려니 아쉽네요. 좋은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좋은 감사합니다. 소리였어요. 감사합니다. 놈들 바를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잘 보내드리고 또 저도 정말 들어주신 분들,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낭만 배달부 유록은 혜정님과도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여러분과도 인사를 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고생했어요. C'est si bon de partir n'importe où, bras dessus, bras dessous, en chantant des chansons. C'est si bon de se dire des mots doux, des petits riens du tout, mais qui en disent long. En voyant notre mine ravie, les passants dans la rue nous envient. C'est si bon de goûter dans ses yeux un espoir merveilleux qui donne le frisson. C'est si bon, ces petites sensations, ça vaut mieux qu'un million. C'est tellement bon.